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 미국 화웨이 유예 조치 45일 또 연장. 화웨이 전세계 5G 기지국 중 50%는 중국에.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어요도 눌러도 좋습니다. 상처 안 받아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또 45일 연장한 화웨이 유예 조치입니다. 지금 미국의 국무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렸죠. 화웨이를.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90일, 90일, 45일, 45일 계속 연장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 10일 어제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화웨이 임시 면허 시한을 기존 4월 1일에서 5월 15일까지 늘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월 13일 날 화웨이 임시 일반 면허를 45일 늘려서 4월 1일까지 연장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에 또 기한을 늘린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계속 지금 중국을 얼레고 달래고 화웨이를 얼레고 달래고 이 블랙리스트를 계속 안 한다라는 겁니다. 풀어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볼 내용입니다. 아까 그 내용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화웨이의 발표인데 전 세계 5G 기지국 중 50%는 중국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화웨이의 성장과 ZTE 성장은 바로 중국입니다. 이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 화웨이가 중국이 5G를 선도한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왕웨이 화웨이 무선 제품 관리 부장은 지난 9일날 온라인 제품 발표회에서 중국은 5G에서 시작부터 함께하고 있다. 전 세계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이용량에서 중국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5G를 선도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또한 왕 부장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5G 발전을 이끌고 있다며 3G와 4G 때와 다르게 첫 시작점부터 3G와 같은 경우는 8년, 4G와 같은 경우는 4년씩 늦었는데 지금 현재는 5G를 선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화웨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에 중국 내 5G 기지국 수는 13만 개입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기지국이 25만 개로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 13만 개, 말하자면 25만 개 중에 13만 개가 중국에 있다라고 하면 중국 내에서 절반 이상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전 세계 기지국 수가 예상치인 130만 개에서 중국이 차지할 비율이 68만 개로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5G 기지국이 절반 정도가 중국이 차지하게 된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중국 내 5G 가입자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웨이가 조사한 바로는 중국 내 5G 가입자 수가 1600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같은 기간 전 세계 5G 가입자 수는 2200만 명. 말하자면 전 세계 5G 가입자 수 2200만 명 중에 1600만 명. 이로써 중국의 5G 가입자 수가 전 세계 가입자 수의 70% 초반의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3분의 2 이상이 중국에서 5G를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전 세계 가입자 수는 약 2억 4천만 명까지 늘 예정인데, 이 가운데 중국의 가입자 수가 2억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중국의 가입자 수 비중이 전 세계 가입자 비중의 80% 이상으로 더욱더 성장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만 집중을 해도 화웨이가 무너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더 넓은 주파수 폭을
언급했던 화웨이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왕 부장은 여기에 이번에 발표했던 내용 중에 중국 정부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매우 좋은 주파수 자원을 지원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중국 1위 통신업체인 차이나모바일은 5G 주파수로 2.6GHz 대역에서 160MHz 폭을 우선 상용화했다. 그리고 통신사업자 대부분이 100MHz 이하 5G 주파수 폭을 사용한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보시면 대역폭과 전송 속도는 비례합니다. 지금 차이나 모바일에서 이 160MHz의 대역폭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제가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리겠는데 이만큼 넓은 주파수 대역폭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2위와 3위인 이동통신업체인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은 지난 9월 달에 5G 통신망을 공동으로 구축하겠다고 함께 합의를 했죠. 이곳에서는 3.5GHz 대역에서 각각 100MHz의 폭을 할당을 받았죠. 그런데 이 두 업체가 한꺼번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200MHz 폭으로 5G망을 운영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위 업체인 차이나 모바일은 지금 160MHz 폭, 그리고 2, 3위 업체인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은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200MHz 폭의 5G 통신망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5GHz 대역에서 SK텔레콤, KT가 각각 100MHz, 그리고 LGU+는 80MHz 폭을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의 대역폭보다 훨씬 대역폭이 작게 돼요. 그래 이것에 대해서 속도가 어쩔 수 없이 중국보다는 늦어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5G 통신이 일반의 4G 통신 사용자보다 데이터량이 더 많아요. 그 가장 큰 이유는 5G 통신이 속도가 더 빠르죠. 받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이것 때문에 통신량이, 특히 데이터 양이 더 많죠. 이날 연사로 나온 양타오 화웨이 중국 통신사 사업부 부총재는 한국의 이동통신 사업자를 예를 들었죠. 4G 때 10GB였던 월간 인당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5G에서는 28GHz로 급증했다고 말하면서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며 5G 가입자 500만 명인 한국이동통신의 매출도 5% 상승 효과를 봤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별로 중요치 않아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28GHz 대역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5G 통신망이 더욱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는 28GHz 대역이 우리나라에서 열릴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만약 5G 통신을 사용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면 스마트폰도 올해가 넘어간 내년에 아니면 28GHz 대역이 완성된 다음에 구매를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볼게. 5G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1위는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5위가 지금 ZTE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ZTE 같은 경우는 밑에 회색 선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ZTE가 올라올 수 있었다라는 그 가장 큰 내용은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 내에서만 ZTE가 되는데 이 중국 내에서 ZTE가 얼마나 중국 정부가 밀어주는지 그 내용을 제가 지금 하나 봐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또 알려드릴 거고, 어쨌든 지금 화웨이가 전 세계적으로 50% 이상의 기지국을 갖고 있던 중국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화웨이가 성장할 수 있었던, 그리고 통신상비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릭슨과 노키아도 중국의 꿀을 빨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삼성전자만 제외하고 중국에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선전을 기원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화웨이가 45일째 연장이 됐고요. 그리고 5G 통신 장비 업체에서도 지금 화웨이를 기치로 해서 노키아, 에릭슨, 그리고 ZTE까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중국의 이동통신 사업자의 5G 통신망 구축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중국도 또 이번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이 인프라 구축을 5G 통신망을 통해서 인프라 구축을 나가겠다라고 천명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올해 5G 통신의 원년으로 지금 다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면 이 위기를 건널 수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